안녕하십니까. 고교학점제의 2회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고교학점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잘 몰라서 두렵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고교학점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서해를 맡은 홍주고등학교 2학년 김수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실 분, 고교학점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명품 강사 홍주고등학교 홍성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교학점제가 드디어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아직은 생소하고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선생님께서는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누적하여 졸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하는 고등학교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중시하는 교육제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고등학교의 학점이라는 말만 들어도 약간 생소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많은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그리고 예비 고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덧붙여 설명드리면요, 고교학점제는 과거의 학교처럼 문이과로 나누고 학교가 편성한 과목을 모두가 똑같이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진로와 적성에 따른 본인이 과목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서 수업을 듣고 평가받는 제도입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설계가 보다 더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요, 자신이 자연 그리고 공학 계열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보다 적성에 맞는 수학과 과학 교과 안에서 심도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인문 및 사회 계열을 꿈꾸는 학생, 이러한 학생들은 사회 관련 교과에 대해서 좀 더 폭넓고 깊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계열과 상관없이 융합적인 과목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처럼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능동적인 주체자로서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그런 학생들,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 1학년 때 공통 과목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을 주로 수강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탐색도 하고 자신이 어떤 과목에 강점이 있는지 적성 있는지를 직접 과목 수강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본인이 진로를 천천히 정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2학년 과목을 수강하면서도 본인의 꿈이 달라질 수 있고 이전에 문이과로 나뉘어서 한 번에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절과는 달리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지금의 학교에서는 학년 그리고 학기별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니 다음 학년 그리고 다음 학기에 보다 더 자신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들 자신이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과목을 수강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신중해야 될 것이고 고민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 그리고 진로 선생님 등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진로 상담 그리고 학업 설계 지도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 힘껏 도움을 주실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학교에 가셔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상담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해가 속속되는 설명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고등학생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는 과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질문 정말 잘 주셨는데요.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 그 과목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과목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으로 관내에 있는 학생들끼리 같은 학교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수요에 따라서 과목을 개설하고 거점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형태의 공동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형태로 실제로 그 수업이 실시되는 곳을 가지 않아도 각자 편리한 장소에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형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저희 학교에서도 고급 물리학, 과학 과제 연구, 교육학, 심리학,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등 총 10가지의 과목이 개설되어서 다양한 형태로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사실 저도 공동교육 과정으로 성준쌤의 교육학을 수강하였답니다. 그럼 공동교육 과정은 자신의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학교에서 지금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선생님께 직접 물어봐도 괜찮지만 여기서 꿀팁! 우리 저희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온마당이라는 고교학점제 종합지원 포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학교별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도 이루어지는 종합지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과목 선택과 다양한 과목의 이수 경로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해주셨는데요. 고교학점제는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졸업하기 위해서는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나요? 네, 졸업을 위해서는 총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등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 고르게 이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고등학교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과목을 수강했는데 이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고교학점제 속 학생은 스스로 과목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이수가 필요합니다. 학점 이수 인정 기준에는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이 있는데요. 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성취율 40% 이상이 해당되며 이를 통칭 최소 성취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최소 성취 수준에 해당되는 출석률과 과목 성취율이 모두 충족돼야만이 학점 이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혹시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졸업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네, 해당 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후 192의 학점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졸업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과목 이수 기준에 미도달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실시할 뿐더러 최소치 수준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충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과거 단순히 학교에 오기만 하는 것이 졸업으로 인정되었을 때보다 모든 학생들의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고교학점제가 학생 중심 교육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별 진로 적성에 따라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고교학점제는 나를 위한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성장의 길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고교학점제의 2회 영상을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홍성준 선생님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